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제 엔비디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0%짜리 하락이 하나 있네요. 예, 10%짜리 하락이 있고 8% 하락이 있고 다시 8% 정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 부근으로 주가가 다이빙을 할지 지금 이제 그 여부가 중요시되고 있죠. 저번에 이 18%짜리 하락 이후에 반등을 잘 했는데요.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 상승의 추세에서 이제 이쪽으로 벗어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가, 예, 그것에 이제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네. 자, 정말 지금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하락과 함께 빅테크들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여기서 조금 버티다가 후반에 쭉 빠졌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하락으로 며칠간 내려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살짝 밀리는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저점 올라가면서 올렸어야 하는 날인데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거꾸로 역작용이 심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세에서 좀 벗어났다고 지금 좀 어느 정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주봉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 50주선이 깨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의 겨우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제 한참 하락이 진행된 상태면 좀 안심이 되는데 이제 하락이 겨우 시작일 뿐이고 이게 만약에 50주선을 깨고 2022년도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추가로 이제 하락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제 뭐랄까 좀 한번 보시죠. 뭐냐면 테슬라가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있었죠. 이때 이 당시 이 기사들을 보면은 테슬라 트럼프 우호적 정책이 상승 촉매 제공 웨드 부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우호적 정책이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웨드 부시의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보면은 각종 기관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높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굉장히 이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게 만들게끔,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주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주식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일개 전업 투자자도 이 당시에 제 영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과열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과열이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 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과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해서 과열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단기 과열되었고 이후에 하락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 장기는 뭐 살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과열되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깔끔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괘씸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괴이하다고 할까요?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 그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올 것을 몰랐을까? 진짜로 모르고 전망을 좋게 보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아는데,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친척들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하락 숏 배팅을 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간혹 그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주식이 뭐 이런 데나 뭐 무슨 의사들이나 광고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종 뭐 예를 들면 뭐 오디오 파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뭐 휴대폰 파는 사람들, 그 보고 있다 보면은 의문이 드는 게, 의심이 드는 게, 저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몰라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 결론은 어디에 도달을 하느냐?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기들은 이거가 지금 과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주가는 뭐 귀신도 몰라요. 뭐 주가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줄 알면서 이런 말로 포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방송에 나오니까 방송용 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라디오나 TV에 나와서 뭐 토론회 같은 데 나오면은 정말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해서 이제 결론을 다 보면 자신이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랑 방송에 나와서 방송용 멘트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당시 그 각종 뭐 웰스파고나 무슨 저기 UPS 아니 저기 뭐 스위스 그 은행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무슨 애널리스트. 근데 이제 상승 모드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상승 시에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하락 시에는 각종 기관들이 오늘 올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앞으로 2분기도 기대하기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는 뒷구멍으로 바닥 줍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이게 양심의 털난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 타먹고 그걸로 이제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세가 엄청나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직업상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다른 거가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의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시면은 이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이 미래가 굉장히 밝다,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엄청나게 찬양을 할 때, 그런 경우에 고점이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기관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미래가 암울하다 라는 이야기를 다들 막 많이 할 때, 그때가 저점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스럽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안타깝게도 직접 수고스럽게 조사를 해야지만 그것이 본인 걸로 됩니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 회장이 부장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을 조사해봐라. 그럼 이 부장한테 조사된 내용이 딱 올라왔을 때 그게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근데 삼성 회장이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한 거랑 어떻겠어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그냥 이용을 하시면 바로 이제 이 결과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직접 패턴을 찾아내고 해야지만 그제서야 그게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이제 자기 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바닥 잡기나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유심히 보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어디가 고점이 될까, 어디가 이제 추세 전환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때처럼 다시 이제 그 바닥 잡기, 이미 뭐냐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쭉쭉쭉 갈 때는 여기서 찍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까지 내려온 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 중에 잠시 하락하는 지점을 찾을 때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어서 바닥을 찾을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하락 추세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 바닥 찾기를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PC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저녁 PC가 또 큰 요소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예상치로 보면은 2.8에서 YOY로 하면 2.6인데 먼슬리로 하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건 근원이고요. 자, 이것은 0.3에서 0.3, 2.6에서 2.5 약간 내리죠. 근데 이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 지출 1월달 0.7에서 0.2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소비가 줄어서 침체가 발생되면 어쩌지? 이게 지금 사람들의 가장 관심일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이 물가 같은 것이 좀 관심이 주였고, 근데 이것도 물가도 관심 많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에서 부담되어서 금리를 못 내리겠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리 내리는 시점은 계속해서 연말 쪽으로 밀릴 거고요. 오늘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PC가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물가가 약간 오름세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CPI에서도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뉴스 보시면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자, 요런 걸로 지금 주가가 이제 좀 지금 많이 불안하단 말이죠. 나스닥이 지금 연 며칠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쭉쭉쭉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긴 상승 트렌드가 끝나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가 의심할 만하죠. 여기서도 지지에 성공하고 또 다시 올라가 준다면 이제 역작용으로 또 한 텀 또 상당히 길게 갈 수가 있는데 어제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한다 그 뉴스가 나오고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좀 어렵겠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한 말이 있죠. 취임하기 전에 다소간의 불편함을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 관세 전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각오들 하시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 관세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또 타이밍이 왔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다시 저가 바닥 잡기. 이 바닥 잡기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회사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바닥 잡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악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치는 살아있는데 미래를 향해서 이게 급등을 했다가 어떤 악재에 의해서 하락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팬데믹 때죠. 테슬라가 한참 이제 모델 3 만들어서 중국 상하이 공장 돌아가고 분위기 좋았는데 팬데믹이라는 매크로적인 요소에 악재가 터져서 떨어졌죠. 그럴 때가 바로 이제 저가 매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살아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뉴스들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죠. 근데 이 가치가 살아있지 않은 회사, 불분명한 회사들은 하락했다가 그냥 그대로 파산하고 끝납니다. 니콜라
니콜라처럼. 그래서 이 저력이 있는 회사. 자, 여기서 이게 하락이 될 때, 이때 누가 로보택시 발표를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흥미를 끌만한 거, 또 이런 것들, 이벤트들을 쫙쫙 해주면서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회사. 자, 지금 6월 달에 그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뭐 런칭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6월 달에 또 뭐 3만 불 언더짜리 저가형 자동차 뭐 이렇게 디자인 완성해서 보여준다. 근데 지금이 이제 2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하락은 당장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3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것은 4월 2일쯤에 나오는 1분기 인도량 발표거든요. 그리고 4월에 나올 1분기 실적. 두렵습니다. 1, 2, 3월 달 분명히 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제 하락으로 반영이 되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당장 지금 그 이때처럼 기적적인 쇼킹은 호재가 필요해요. 이번에도 머스크가 어떤 쇼킹한 뉴스를 보여줘서 주가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줄 수 있을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주가는 좀 흘러내려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렇게 지금 좀 더 이제 뭐랄까, 이 추세 읽기 있잖아요. 이것을 저와 함께, 이건 이제 광고죠. 자, 광고. 자, 이런 것을 추세 읽기를 저와 함께 함께 해보실 분들, 유료로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번 계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행 어떤 시기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사실 오랫동안 했었어요. 2021년, 22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제 함께 이제 이 추세를 읽어가는 거죠. 테슬라도 그렇고 나스닥 차트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방송에서는 이제 이게 무료다 보니까 그 왠지 뭔가 좀 이야기의 밀착성이 좀 떨어져요. 운동도 사실 집에서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돈 내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유료로 이것을 한번 해볼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염두에 두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